중급이 수동실, 윤정.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상급자 6회째 강습을 시작을 할 건데요. 사실 1회째부터 6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드라이브부터 그 다음에 보스트, 그 다음에 뭐 발리, 드롭샷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급자의 어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초중급자에 맞춰서 가장 기본적인 스쿼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꼭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수준에 맞춰서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염두해 두시고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조금 실제 게임을 했을 때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함께 할 두 분, 여기 선생님과 또 현진 양 전 시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 그 현진 씨가 전 시간에 이제 발리를 하는데 발리 드롭 하는데 조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맞죠. 되게 상급자도 치기가 어려운 기술인데 조금 자기 스스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는 조금 이제 못하는 것 같아서 약간 기가 죽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실제 스쿼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드라이브가 됐든 보스트, 드롭 발리가 됐든 그걸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게임에 몇 가지 제가 노하우를 기본적인 것과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게임의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는 크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점수 잘 딸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줘도 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딸 수 있는지. 네.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 높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크게 오늘 그 서브를 한번 할 건데요. 전 시간에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브는 크게 미안한데 이 서비스 박스에 라인 좀 붙여주시겠어요? 네, 조그만한 이 서비스 박스 안에서 서브를 넣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 박스 안에서는 두 발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한 발 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한 발 이상만. 한 발 이상 들어가고 한 발을 이 사각형 바깥에 한 발이 있고 라인을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진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퀴즈.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돼요? 라인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서브는 한 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라인을 바깥으로, 한 발은 바깥으로 있고, 한 발 라인을 밟으면 안 되고, 이때 판정은 풋폴트라고 합니다. 풋폴트. 그래서 실점을 하게 돼요. 1점. 그리고 서브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프런트월의 가운데 있는 라인하고 맨 위에 있는 라인, 그 사이를 맞춰서 이 하프코트 라인, 숏라인, 요 사이 T존에 있는 반대편. 이 라인인 거죠? 이 라인. 저기를 서비스 박스 라인, 서브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랑 맨 위에 있는 저 라인 사이를 맞춰서 내가 이쪽에 있으면 반대편의 사각형 안에 들어가면 서브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서브를 넣고 나서는 가운데 있는 서비스 라인하고 바닥에 있는 이 라인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앞벽에 맞고 완바운드나 바운드 되기 전에 치면 되죠. 네. 예. 뭐 그거까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발을 하나 두고 여기 안쪽에 발을 두는 거는 상관없어요, 전혀. 바깥에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최소 한 발 이상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한 발에. 그리고 나머지 발은 어디 있든 상관이 없다. 최소 한 발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거 시합을 할 때도 보면 그 실제 시합을 할 때 긴장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 밟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의외로 의외로. 많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바로 보통 시선 게임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 뭐 시대회도 시대회도 구형대회도 할 때는 그걸 정확히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실수로 막 말도 안 되게 1점을 뺏기는 경우가 꽤 그렇죠. 있어요. 예. 이제 이게 왜 처음에 이 풋볼트의 상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뭐, 도인 시합이나 이럴 때는 풋볼트에도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스쿼시에서는 그렇게 서브가 막 강하게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아서 대부분 그런 걸 레프리가 심판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점수를 1점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실 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계속 풋볼트 하거든요. 맞아요. 예. 습관이 되면 확실히 발을 여는 게 상대방이 그 풋볼트에 대해서 어필을 하면 레프리는 꼭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예. 그냥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도 그런 상황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연습할 때 이렇게 하시고 자 크게 이 서브는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서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조금 강하게 드라이브로 그냥 쳐서 반대편에 보내는 서브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로브 서브라고 그러는데 약간 볼을 띄워서 반대편 사이드월에 맞고 떨어지게끔 저기 구석에 있는 구석으로 뒤에 구석에 있는 전자 쪽보다는 선수들은 후자 쪽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롭 서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일반적인 동호인 분들은 롭 서브보다 강하게 드라이브 서브를 맞아요.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오늘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좀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또 포핸드 쪽에서 그러니까 앞벽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백핸드 쪽으로 공을 보낼 때 포핸드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백핸드로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교수님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오른쪽 왼쪽 위치에서 서브 오른쪽 왼쪽 위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러는데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태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이거 계속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 현주님은 만약에 시합을 한다 그러면 서비스 박스가 2개가 있는데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아나요?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득점을 하면 그 사람이 서브를 넣게 되는데 먼저 그때 이제 사람이 바뀌면 서비스 박스가 바뀌는 거고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뀌면 서비스 박스가 바뀌는 거고 사람이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너무 말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이길 때. 네네. 제가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둘이서 저하고 현진장하고 둘이서 이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서브를 누가 먼저 가질지는 어떻게 선택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나 동전 뒤집기? 그래요? 처음에 원래는 여기 뒤에 캡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캡 부분이 약간 이 라켓의 메이커가 이렇게 띠차 형태로 저 같은 경우는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업이라고 그러고 이걸 다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둘이서 자 이렇게 되면 업, 이렇게 되면 다운. 그래서 둘이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라켓을 돌리는 사람이. 그래서 현지 씨한테 내가
업, 다운.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업을 보겠습니다. 자, 업 하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 현장이 서브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 라켓을 돌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보고, 자, 다운이 됐죠? 다운이 되면 제가 서브를 넣는 거예요. 네. 업이 되면. 아, 그래서 첫 서브를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첫 서브를 갖고 올 때는 제가 이쪽에서 넣든 이쪽에서 넣든 제 마음이에요. 리시버는 반대로 가면 돼. 그렇죠. 근데 제가 이쪽에서 서브를 넣었어요. 서브를 넣었어. 그래서 서브를 넣어서 내가 이겼어. 이기면 또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야 돼. 의무적으로 바꿔야지. 네. 이건 무조건. 또 내가 이겼어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2점 제가 땄겠죠? 네. 네. 제가 했는데 이제 현진장이 이겼어. 제가 갖고 있는 서브를 상대방한테 넘어갔을 때 그걸 핸드아웃이라고 전문용어로 핸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서브가 넘어갔을 때 이때만큼은 현진양이 이쪽에서 넣든 이쪽에서 넣든 본인 마음이에요. 첫 서브가 넘어갈 때. 조금 이해되셨죠? 네, 질문이 생겼는데 그러면 여기서 서브 넣는 게 더 상대방이 치기 어려워요? 여기서 넣는 게 더 치기 어려워요? 아주 예리해요. 예리해.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백핸드를 되게 리시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오른손일 때를 가정을 하면 90% 이상은 이쪽에서 넣습니다. 이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백핸드로 리턴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앞벽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박스의 첫 서브는 이쪽, 네. 오른쪽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팁도 조금 여러분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습관 몸에 배다 보면 또 이쪽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왼손잡이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왼손잡이 선수들이 있는데 계속 이쪽에서 서브 넣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이 사람이 포핸드가 약한지 백핸드가 약한지에 따라서 서비스를 어느 곳에 넣을지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부분은 저도 시합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저 많이 코칭도 많이 해봤는데 정신이 없이 막 시합을 하다가 한 세트가 끝났어. 그리고 2세트 때 저분 상대 선수를 보고 왼손잡이였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맞아요. 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걸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서브 한번 우리 그냥 서브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뭐 이쪽에서 넣든 이쪽에서 넣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넣... 그쪽이 편하세요? 네. 네, 일단 서브 넣는 거 한번 봐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상당히 파워 좋은데? 네. 다시 한 번만. 굿샷. 좋습니다. 넣을 때 뭐 어떤 걸 염두에 두고 넣으세요? 서브? 저 같은 경우는 벽에 최대한 붙이려고 상대방이 건너 있는 벽. 네, 벽에 붙이려고 생각을 하면서 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약간 드라이브성 서브를 넣는데 네. 드라이브성은 우리가 세게 치는, 그러니까 세게 우리가 포핸드 드라이브처럼 세게 치는 걸 그냥 드라이브성 서브라고 해요. 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롭 서브인데 약간 자기 허리보다 라켓이 밑에서 약간 위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띄워주는 느낌이죠? 네, 약간 띄워주는 느낌. 네. 위에를 맞춰서 띄워져서 저기 서비스 박스 쪽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드라이브성 서브보다는 나중에 훨씬 이 롭성 서브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진님 생각으로는 왜 효율적이라고 혹시 생각이 들까요? 일단 구질을 잘 힌트를 주자면은 구질의 차이죠. 머리 강하게 치는 드라이브 서브랑 이렇게 퉁 떠가는 롭 서브. 드라이브 서브보다 왜 롭 서브가 더 유리할까요? 스쿼시라는 게임 자체가 구석에 공을 몰아서 상대방이 공을 잘 못 치게 하는 게임인데
롭 서브가 이제 그거에 제일 최적화된 서브가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드라이브 서브를 하면 공이 강하기 때문에 옆병 맞고 튀어나오거나 뒷병 맞고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바운스가 크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상대방 치기가 좋아요. 근데 롭 서브는 정확하게만 들어가면 사이드월에 맞고 벽에 많이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뒤쪽에서 죽어버려요, 공이. 그래서 굉장히 리시버가 굉장히 받기가 힘들죠. 또 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공이 되게 T존으로 몰리거나 서브 넣은 사람이 유리하게끔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회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브에 대해서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납니다. 점수를 제일 잘 따기 낼 수 있는 위해서 어떻게 방법. 하나 네. 서브 굉장히 서브만 잘 넣어도요 사실 굉장히 쉽죠.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할 때 대부분 뭐 드라이버라든지 어떤 기본 기술에 막 되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게임에서 이기려면요 그렇죠. 서브만 잘해도 굉장히 유리하게 리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요? 질문. 서브 종류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뭐 여러분들 막 이상한 거 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언더 뭐 그 다음에 프론트홀 맞춰서 여기 앞병 맞고 옆병 맞게 치고 막 이상한 거 많이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서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롭 서브.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 서브보다는 롭 서브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 그러니까 롭 서브를 계속 넣다가 드라이브 서브를 넣으면 약간 또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계속 드라이브 서브를 넣다가 롭 서브를 이렇게 넣으면 또 거기서 또 당황해서 못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섞으면서 섞어서 이렇게 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서브에서 또 필요한 게 방금 이제 현준양이 이쪽 왼쪽에서 있는데 이쪽에서 한번 서브 한번 넣을까요? 좋아요. 공 있으면 하나만. 한 번만. 자, 서브를 넣을 때 세게도 중요하지만 서브 도전했구나. 내가 있는 위치랑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서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 한번 서보세요. 우리 현진이 형 여기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서브를 넣는데 이 가운데 여기 가운데죠. 내가 맞추고자 하는 위치가 높이가 드라이브 서브를 넣었을 때 이쪽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에 맞춰야 될지 가운데를 맞춰야 될지 조금 더 왼쪽을 맞춰야 될지 어느 정도 정해요. 그래서 나의 세기로 프론트홀 라인 어디를 맞추는 게 가장 좋냐면 한 요 정도 서비스 박스 뒤쪽 요 정도의 완바운드가 가장 좋아요. 롭 서브가 됐든 드라이브 서브가 됐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맞는 위치 여기까지 연속으로 몇 번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도에 맞게끔 약간 더 이제 왼쪽에 맞아야 되겠죠. 일단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를 한번 맞춰봐요. 내 기준을 한번 만들어봐요. 그래서. 약간 낮았죠. 힘 빼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약간 더 왼쪽 맞을 때. 아마 좀 더 오버해서 왼쪽으로 더. 아니면 몸의 방향을 틀어서. 각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좋아요. 이런 느낌. 자, 방금처럼 자 이쪽에서 혹시 백핸드로 서브 넣어봤어요? 네, 근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핸드 쪽으로 지금 치는데 이 포핸드 쪽 서비스 박스 쪽 오른쪽에서는 포핸드로 넣는 것보다 백핸드로 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각도가 옆벽에 붙어서 있는 각도가 포핸드 쪽에서 치면 많이 튀어나오는데 백핸드로 치면 거의 벽 쪽에 붙어서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자신이 있으면 포핸드 쪽보다 백핸드 쪽으로 서브. 백핸드 서브 한번 도전해 볼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많이 안 해봐서 어려운. 괜찮아요. 아니,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하나, 둘.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볼을, 자, 들어봐요. 라켓. 준비. 자취하고. 자, 볼이 보통 무릎 기준으로 백핸드는 앞쪽에 있을 때 정확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볼을 맞출 수가 있는데 공을 너무 뒤에다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볼 던지는 위치를 이 정도에다가 살짝. 될 것 같은데. 자, 포핸드도, 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 둘. 그렇지. 오, 좋아요, 좋아요. 볼 위치만 바뀌어도 어떻게 스윙이 힘이 실어지죠, 볼에. 네, 볼 위치만 잘 체크해요. 볼 무릎 라인 기준으로 앞쪽에다 볼을 살짝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오, 됐어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실력 늘으려면 조금 더 연습하면 되고요. 그쵸. 또 한 가지 제가 발을 디든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조금 되면 뒤쪽에 있다가 왼발이 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뒤쪽에서 백핸드 서브를 넣을 때도 그냥 두 발을 바닥에 딛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뒤쪽에 있어 앞으로 나가면서 서브를 넣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포핸드 쪽, 백핸드는 조금 힘드니까. 네. 왼발 나가면서. 서 있다가 나가면서 연결 동작인 거죠. 오른발을 뺐다가, 아니야. 자, 시범만 보여줄게, 시범. 여기서. 자,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준비 편하게 서 있고, 발 봐보세요, 발. 편하게 서 있고, 라켓을 미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체중 이동을 가볍게 나가면서.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다시. 근데, 가운데. 네, 가운데 공 맞는 위치가 조금, 공 어디 맞출지를 보면서 나가야죠.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해볼까요?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좋아요. 그렇게. 네, 훨씬 낫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내 어깨 힘보다 내 몸의 체중하고 같이 나가면 훨씬 더 파워도 있고 그렇죠. 쉽게 또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한데 그리고 아마 티점 연습하면- 들어가는 것도 좀 편하게 연결 동작이니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백핸드로 쓰는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연결 동작을 하면서 상대방도 보고 티점도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자, 이번에 이제 서브로 조금 아까 그 가장 많이 하는 점수 내는 거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롭 서브. 네, 서브가 잘 들어갔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그렇죠.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통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현장에 이쪽에 있어 보세요. 서브 받는 위치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서브를 넣잖아요. 네. 서브를 넣고 저는 T존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디 있어요? 뒤쪽에 있죠. 나보다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대부분 본인은 뒤쪽에 있고 나는 앞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나는 3구째인 공은 앞에다가 공을 떨어뜨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뒤쪽에 있으면 공을 앞쪽에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리턴이 잘 안 됐을 때 한번 해볼까요, 저랑? 조금 쉽게 서브 넣어줘 볼게요. 자, 조금 천천히 다시 힘 빼고. 천천히 그냥 가볍게. 자, 방금처럼 리시브를 했는데 방금 가장 기본적인 제가 못 받았는데요. 서브를 넣을 때 그 다음 리턴을 어디로 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 벽 쪽에 붙어서 뒤쪽으로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나는 뒤쪽으로 가겠죠. 우리 현장은 앞으로 올 거고.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서브가 좋아서 이러는데 조금 어렵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받아보시겠어요? 서브를 어렵게? 서브 조금 어렵게 제가 넣어볼게요. 그럼 리턴하기 좀 힘들어지죠. 네, 리턴하기가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어렵죠? 저 질문 생겼는데. 네. 그럼 롭 서브를 넣었을 때
되받아치는 거를 발로 받아치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아니면 기다렸다가 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한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방금 저는 이제 이걸 백핸드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네. 백핸드로 서브를 넣었잖아. 그러면 벽 쪽에 거의 지금 애매하게 붙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죠? 거의 붙어서 오지 않았어요? 깊숙하게? 네. 그러면 내가 앞에서 끊어쳐야 될지, 이 공이 맞고 튀어나와야 될지는 이 리시버가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한다. 네. 그래서 서브를 자꾸만 발리로 이렇게 끊는 사람은 조금 더 벽 쪽에 일찍 벽에 닿게끔 서브를 넣기로 해요.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순간 판단력이 스쿼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판단력이.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석에 간 공은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서 어떻게 치나요? 구석에 있는 네, 쪽이요? 자세를 잡으면 벽 뒤에 유리판이 이제 방해. 그렇죠, 그렇죠. 자, 구석에 있는 볼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세는 엉망진창이어도 일단은 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이스크림 스쿱 뜨듯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밀어넣거든요. 국자 아, 푸듯이. 그래요? 국제 푸듯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맞추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대부분 첫 번째는 네.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혹시 선생님 요 그립 잡는 거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가까이. 네. 자, 그립을 잡을 때 지금 예,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자, 그립을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립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공이 구석에 있을 때는 그립을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려서 잡아요.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잡고 뒤쪽에 있는 그립을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내 몸의 방향이 대각선 쪽을 보고 있다가 나갈 때 약간 손을 이렇게 꺾어서 손목까지 약간 꺾어서 이렇게 걷어내면 조금 더 쉽게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립이 두꺼우면 걷어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공이 구석에 있을 때 리턴을 해야 될 때는 그걸 스트레이트로 보내거나 보스트로 쳐야 돼요. 그죠? 근데 잘 치는 사람들은 그걸 스트레이트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로 그냥 내가 뒷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꺾어서도 쳐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나가는 힘에 의해서 꺾어서 손목 힘으로 인해서 스트레이트로도 이렇게 빼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동호인 분들이나 웬만해서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힘들 거야. 네. 그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립을 첫 번째는 조금 얇게 잡고 벽을 이용해서 최대한 꺾어줘요. 그러면 보스트라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렇게 처리하면은 아마 조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스트로 치면 재빠르게 와야 돼요. 상대방이 드롭을 드롭샷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어려운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면 또 질문하시죠. 네. 네. 그러십시오. 선생님 또 서브나 리시버에 관련돼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볼을 컨트롤하는데 익숙한 상태에서 제가 보통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브 리턴은 그러니까 공격적인 샷부터 일단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으로 리턴을 할 수 있는 거는 발리. 그 다음에는 발리로 칠 수 있는 공은 발리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 각도가 안 됐을 때는 그 다음은 이제 드라이브 종류가 직선 혹은 크로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공이 깊숙이 들어왔다. 내가 직선이나 크로스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 다음 샷은 이제 보스트. 네.
보스트 실수, 그러니까 직선 실수가 없는 각도에서는 보스트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백월샷. 네, 뒷벽을 이제 유리벽을 이용해서 치는 거죠. 근데 백월샷도 안 되는 각도다. 아, 이거는 서브를 너무 잘하신 거죠. 그냥 박수를 쳐주시죠. 보통 이렇게 설명.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공격적인 샷부터 좀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발리샷, 그 다음에 뭐 드라이브, 그 다음에 보스트, 그 다음에 백월 드라이브, 그 다음에 박수죠. 뭐 이런 식으로. 네. 한번 제가 서브를 넣어볼 테니까 현준 양이 네. 이걸 발리로 끊어야 되는지 완바운드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빼야 되는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서브를 제가 네. 보통 약간 드라이브성 서브로 한번 쳐볼게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원바운드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옆벽에 맞고 바운드 되고 치는 게 맞아요. 잘했어요. 방금은 발리로 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서버가 공을 쳤을 때 원바운드 된 다음에 내가 드라이브로 쳐야 될 건지 아니면 발리로 쳐야 될 건지는 내가 여기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뒷벽 맞고 튀어나올지 이런 건.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위치도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서브 리턴을 할 때. 위치. 그래서, 네. 지금 잘 잡고는 있는데, 요 서비스 박스 모서리에서 한 발 정도, 요 근방에만, 지금처럼 이렇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이쪽으로 서브 넣은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이쪽으로는 거의 잘 안 넣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그럴 수 있는데,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자, 서브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맞고 바운드 되는 요 감을 한번 다시 옆벽 맞고 대부분 어려운 게 지금 자 봐보세요. 선생님 옆벽 맞고 한번 방금처럼 원바운드 돼서 리시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네. 대부분 맞고 공이 오는 방향이 어디냐면 바운드 되고 바로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내가 공을 치려면 이쪽에서 떨어지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한번 현진이 끝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옆벽 맞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네. 한번 내가 치기 편한 곳을 해야 되는데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해보세요. 내가 공보다 뒤에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옆벽 쪽에 붙으면 안 되고 공이 벽에 맞고 원바운드 되는 지점이 어딘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네. 리시버를 할 때. 네. 자, 몇 번만 더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되게 동호인 분들이 이거에 지금 많이 헷갈리시다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헷갈려하고 네. 또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네. 다시. 대부분 먼저 와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네. 앞을 보고 치는 그러니까 경우가 미리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 공을 보고 라켓을 들고 있다 공을 보고 바운드 되고 내가 디뎌야 되는 그 지점을 잘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위치 선정이. 자, 다시 한번 현주 씨 한번 와보세요. 네. 원바운드로 한번 해봅시다. 또 똑같이. 네. 바운드 조금 많이 튀어나오게. 오히려 방금처럼 이쪽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뒤쪽에 빨리 빠져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이 바운드가 있으면 뒤쪽으로 빠져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미리서 나가버리면 치기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바운드 공은. 다시. 간단하게는 볼 기준으로 옆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우리 처음에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그쵸. 것도 약간 네. 문제점이 있네요. 자꾸만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바운드가 되면 뒤로 더 빠져요. 빠졌다가 들어오고. 네. 다시. 뒤로 빠졌다가. 그렇죠.
더 빠져도 돼. 더 뒤쪽으로. 좀 많이 빠지셔야 다시. 괜찮아요? 어, 자, 빠졌다가, 그렇지. 훨씬 편하죠, 치기가. 더 빠져도 돼요. 네. 더 뒤쪽으로. 네. 되게 잘 과감하게 맞는, 빠지세요, 과감하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을 좀 안 것 같아요, 순간. 더 빠졌다가. 네. 베리 굿. 더 빠져도 돼. 네. 나이스. 빠지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훨씬. 위치 선정. 왜냐면, 이게 자꾸만 여기서만 그냥 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이 맞고 내 몸 쪽으로 오면 대부분 당황해요. 그러니까 공이 완바운드 공은 충분히 빠지세요. 빠졌다가 라켓 들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치면 훨씬 파워도 더 좋아요. 그쵸. 네. 포핸드 쪽 한번 해볼까요? 네, 포핸드 쪽? 네. 포핸드 쪽도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이트로. 서비스 박스 요 뒤쪽에. 네, 네. 조금, 네, 거기. 조금 더 앞에. 여기 봐야 돼요. 앞벽 보고 있으면 안 돼. 네, 항상. 시선. 뒤에 빠지세요. 자, 봐보세요. 지금 빠지는 게 늦었어. 더 빨리 판단을 해야 돼. 빠지면서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똑같이 한번. 봐보세요. 더 뒤쪽에 있어요. 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항상 빠져서 여기에 공이 있어야 돼. 이 위치가 더 중요해. 네. 공간을 계속 유지해야 돼. 그쵸? 아예 빠져서 여기 계속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도전! 라켓 들고 라켓 빼. 보시고 공 보고. 그렇지. 베리 굿. 그렇게 훨씬 여유 있잖아요. 네. 되게 그죠? 간단한 동작인데. 다시 몇 개만 한번 해봅시다. 되게 잘하네. 습득력이 좋아요. 굿샷. 다시. 플러스 한 번 더. 네. 라켓 들고, 공간. 좋았어. 오. 굿. 조금 이제 덜 튀어나오게 한번. 서브 넣을 때, 서브를 여러분들, 서브 넣고, 그 다음에 리시브를 할 때, 게임에서 점수를 따려면 서브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받는지만 잘 연습을 해도, 훨씬 점수를 우리가 따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게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연습, 공 하나 가지고 서브 한번 받고 한번 치고 요 연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 하나 가지고 한번 서브하고 공 어떻게 보내는지 스트레이트로 한번 치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한 사람이 서브 넣고 한 사람이 하고 다시 한 사람이 서브 넣고 한 사람이 넣고 네. 네, 번갈아 가면서 공 하나만 가지고 몇 번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공 하나 가지고 자, 다시 그 다음에 우리 현진 씨가 서브 한 번 넣고 거기서 할래요? 2개씩 이렇게 해도 되고 선생님이 잘하니까 발리로 이렇게 다시 자, 한 번 더. 와우. 굿샷. 굿샷. 손도 못 대게. 나이스. 자, 지금 한번 오늘 서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서브 넣는 거, 서브 받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하는지, 서브를 넣을 때 드라이브성 서브의 장단점, 그 다음에 롭 서브의 장단점,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면서 네. 연습 한번 해보면 아마 게임에서 많이 리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리시버를 할 때도 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받아야지 리시버를 할 때 어떻게 가장 좋은지 대부분 리시버 할 때 어디로 제일 많이 쳐요?
리시브가 이제 서브를 받아치는 거예요. 예. 그때 어디로 네, 어디로 제일 많이 보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공을 받아치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서브를 되게 어렵게 놓으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해서 어디로 보내겠다 하는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공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서브를 넣고 스트레이트로 옆벽에 붙여서 뒤쪽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근데 네. 볼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오른쪽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뒤쪽으로 치기보다 그냥 크로스로 보내는 게 편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편할 겁니다. 근데 크로스 드라이브로 길게 이렇게 치는 게 자신이 생기면 스트레이트 쪽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늘 것 같고. 자, 1부에서는 오늘 서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1부에서는 서브 넣는 방법, 그 다음에 리시브 하는 방법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현진양? 서브 넣는 거, 받는 되게 거. 유용했어요. 저는 많이 처음 들은 기술을 많이 들어서.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예를 들자면? 그 뒤로 빠진 다음에 치는 게 이제 보통은 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근데 네. 이제 뒤로 빠진 다음에 치는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오늘 제가 봐도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그 동호인분들이 이렇게 스쿼시 게임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것 같은데 공이 오면 공을 치려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이 붙죠. 많이. 스쿼시를 봐보면 스쿼시는 이 양쪽 벽이 있어요. 벽이. 이 양쪽 벽을 이용해서 치는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게임에서 꼭 있어요. 그래서 공이 옆벽에 맞고 어느 정도 튀어나올지 어느 정도 잘 예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우리 현진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통 스트로크 드라이브를 치거나 아니면 발리를 하거나 드롭샷을 하거나 뒤로 물러나면서 공 치기는 어려워요.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앞쪽으로 나가면서 치기는 편한데 뒤쪽으로 빠지면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내가 조금 더 한 발 정도 나갈 정도의 거리를 미리서 내가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조금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2부는 실제 게임을 하면서 한번 공 하나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볼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몇 가지 패턴을 한번 실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용 카메라가
스쿼시장 안에 두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백월 쪽까지 길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숏라인, T존 있는 앞쪽에 바운드가 될 수 있게끔 뒤쪽으로 많이 안 가고 네. 한번 실제 선생님하고 현지 씨하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고 네네. 잠깐 뭐 게임에서 이긴다 이런 것보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나은지 네. 그 상황에 맞게끔 오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공 하나를 가지고 네.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서브는 우리 현진님이 먼저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게 편하세요? 저 일단. 왼쪽이 더. 거기서 하실래요? 저희가 하기 전에 컨셉을 한번 정해 볼게요. 패턴을 기본적으로, 서브를 어떤 식으로 오던 간에, 디펜스죠. 그러니까 수비를 어떻게 하면서 내가 T존에 빨리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샷에, 어떤 샷을 해야 더 유리한지, 그리고 상대방 압박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직선으로, 기본적으로 직선을 빼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현진님도 서브를 하고, 그 다음 샷까지 연결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직선으로 빼면, 그렇죠. 자, 지금 상대는 이렇게 달려가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서브를 놓고 나서 리시버가 왜 스트레이트로 하면은 가장 좋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이 서브하고 가장 멀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버는 이미 이쪽에서 서브를 놓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 곳이, 그러니까 리시버가 공을 받았을 때 가장 내가 3구째 치는 공이 가장 멀려면 저기 아니면 여기가 제일 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스퍼시는 가장 멀리 내가 있는 곳, 상대방하고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많이 치는 거예요. 리시버가 예를 들어서 크로스로 쳤어. 포핸드 크로스로.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치기 편할 거 아니에요. 안 뛰어도 되니까. 그래서 공을 가까이. 대부분 스트레이트를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이트로 공을 빼는 건 사실 컨트롤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로크 당할 염려도 있고, 그건 많이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아마 조금씩 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 번 더. 다시. 아이고, 괜찮아요. 세게 치기보다 앞에 천천히 상황 만드는 거니까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했다고 생각하고. 어때요? 리턴하기가 힘들죠?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명했듯이 뒤로 빼주고 최대한 빨리 T존을 빨리 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치는 거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 샷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 뭐냐, 발리샷도 있었고 고스트도 있었고 뭐 드롭샷도 있었는데 사실 서브 리턴할 때도 다 응용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서브를 제가 받을 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 세 가지 기술을 한번 써볼게요. 세 가지 기술을 한번 써볼게요. 고스트. 자, 이런 경우도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반대쪽, 저기 앞쪽, 반대 앞쪽 골을 보내야 상대방을 또 많이 움직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저는 재빨리 T존으로 와서 다음 샷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버스트 했으니까 이제 발리샷. 발리샷도 근데 종류가 또 많아요. 발리샷으로 뭐 직선이나 스트레이트나 크로스나 드롭샷. 발리 보스트도 있고 이런 거를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네. 너무 우리 몇 시냐
너무 치기 어렵게 주는 것 같아서 그죠? 네네. 좀 편하게 줘야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되게 힘든 게 자, 그럼, 아니, 이유가 현수님이 준비를 빨리 안 하신 것 같은데. 준비를 빨리 해야 돼, 준비를. 그래야 다음 공은, 그거는 제가 이걸 리시버가 끝나면 또 반대 입장에서 좀 할 거예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해보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리턴을 일단 어떤 샷을 하던 간에 가장 공을 멀리 줄 거예요, 멀리. 그거를 현진님은 빨리 큐존으로 와서 상대방 치는 모습을 보고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리턴할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근데 지금 어렵게 공을 주고 있어서 제가 못 이거 치고. 쉬웠는데 우리 현수님이 네.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저랑 같이 한번 네네. 저랑 우리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면서 네.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뒤에서 조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막 얼굴 빨개지고 너무 어렵게 해주니까. 네. 자, 일단은 우리 선생님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숏라인 앞에 공이 바운드 되게끔만 우리는 이렇게 게임을 할게요. 뒤쪽으로 가면 아웃이라는 가정하에. 네네. 원래는 전체 코트 써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네, 카메라 상황이 때문에. 그래서 서브도 이 서비스 라인 그 뒤쪽에 안 하고 짧게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도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몇 번 해도 되는데. 네네. 응.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랠리를 몇 번 한번 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네네. 해볼게요.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공이, 대부분, 공을 제가 보스트를 방금 치고, 그 다음에 공이 앞쪽에 있었어요. 앞쪽에 있었는데, 공을 스쿼시에서는 가장 치기 힘든 게 뭐냐면, 이 벽 쪽에 붙어서 쭉 가는 공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스트레이트를 칠 때가 가장 힘든데, 그렇게 치면, 내가 스트레이트로 잘만 빠지면, 내가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이트를 여러분들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악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스트로크 당할 염려가 많이 있어요. 볼 컨트롤이 조금 안 돼버리면 내 몸쪽에 조금 붙어버리면 내가 스트로크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조금 잘 쳐야지 할 수 있는 어떤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대. 발리로 좀, 발리 드롭도 가능할까요? 네네네. 발리 드롭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은 제가 일부러 크로스로 이렇게 드롭을 했는데 다운이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금처럼 발리 드롭으로 이렇게 작게도 할 수 있고. 자, 드롭이 안 되면, 우와. 이렇게. 자, 방금은 완전 잡혔어요, 중간에 지금. 리액션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겼다고 너무 크게 한 거 같은데. 감동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스쿼시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선생님이 설정을 해서 일부러 안 뛰어간 걸 받을 수 있었는데, 랠리가 길어지면 조금 힘들까봐. 그러니까 스쿼시는 항상 두세 가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치고자 했을 때 상대방이 이쪽에 있으면 방금 어디로 끝냈죠? 저쪽으로 끝냈죠. 저기가 제일 머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쪽에 있으면 상대방하고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게 가장 유리해요.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공을 칠 때 상대방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스쿼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눈이 뒤에도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예. 공이 T존에 내가 있어도 상대방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현진도 실제로 시합을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스쿼시의 매력이 세게 쳐서 소리 크게 나는 게 저는 좋았거든요. 파열음? 네, 저는 그렇죠. 그랬는데 네. 보통 이제 치시는 분들 스타일들이 다 다르신데 그럼. 또 여성분들이 자주 그러는데 살살 치면서 이 전략적으로 구석에 볼을 몰아넣는 분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랑 치면 이제 똑똑하다 이런 느낌 들고 이제 세게 치시는 남자분들이랑 치면 힘이 세구나 무식하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농담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게임하는 것보다 내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네, 즐기면서 하는 게 그렇죠. 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세게 치는 편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하는 게 이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해볼 생각이 네, 한 가지씩 이제 기술을 습득하다 보면 네. 물론 이제 시원하게 뻥 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생각했던 전략대로 흘러가서 포인트를 얻으면 그 또한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진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야 네, 돼요. 살살 치면서 또 이제 생각하면서 치는 그런 게임도 한번 그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공 하나 가지고 뭐가 있냐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또 스쿼시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을 여러 개 공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공은 하나만 가지고 공 하나 가지고 1대1로 공 하나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의 방법이 있어요. 네, 있죠. 그거 한번 네. 해보고 네. 여러분들도 실제 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볼 컨트롤 조금 내면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로 계속 이렇게 하면 훨씬 네. 많은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중에 뭐 포스트나 뭐 드라이브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 연습, 볼 하나 가지고 패턴 연습은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이제 상급, 그러니까 좀 구력이 오래되시거나 보통 선수들은 보통 볼 하나 갖고 패턴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고, 드라이브는 크게 이제 포핸드, 백핸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선으로 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아까 우리 교수님 설명했듯이, 쉬워 보이시지만 가장 어려운 샷이에요. 그죠? 네, 가장 어려운 샷이고, 그 정확성에 따라서 이 게임의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 네. 가장 좋은 서브 코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서브의 코스. 코스. 어디로 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아까 롭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긴 했는데, 네. 정확한 위치라든지, 뭐, 감각, 뭐, 앞벽을 어디 맞춘다, 옆벽을 맞춘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롭서브는 가장 어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코스가. 이렇게 아까 우리 설명했죠. 칠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저 모서리 쪽, 저 꼭지점 쪽으로 가는 공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서브 코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롭서브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맞는 위치가 롭서브 중에 맞는 위치가 제가 생각했을 땐 벽에 붙으면서 요 서비스 박스 라인 있죠, 뒤쪽에 요거 혹시 보이나요? 네. 요 라인 위쪽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지냐면 맞고 나서 거의 구석에, 방금 얘기했듯이 거의 구석에 이렇게 공이 많이 떨어져요. 뒤쪽으로. 근데 이거보다 더 짧게 맞으면 완바운드로 잘 칠 수 있고, 그렇죠. 자칫 잘못했다가 아웃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서브를, 코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디를 맞춰서 구석에 이렇게 떨어뜨리는지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서비스 박스 뒤쪽 라인에 있는 뒤쪽 라인보다 약간 더 뒤쪽에 떨어지는 볼이 가장 받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코스겠죠? 현현이 이게 왜 힘들까요? 그게 딱
직접 느껴봤을 때. 그 자세를 잡고 이거를 휘둘러야 되는데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일단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스윙이 자유롭지 않다? 스윙이 자유롭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튈지 예측하는 것도 조금 힘든. 사실 구석에 공이 지금 뭐 카메라는 잡히진 않지만 이게 뒷벽이랑 옆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공이 떨어지면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네. 완전. 그쵸. 네, 네. 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에 발리, 그러니까 서브 리턴하는 입장에서는 발리로 빨리 끊어주는 게 좋긴 한데, 그거를 또 무마시킬 수 있는 게 롭서브인 거고, 정확하게는 보통 제가 볼 때는 이게 볼 자체가 높으니까 하이 발리로 볼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 보통 어려워해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코스는 그냥 롭서브, 키를 넘겨서 옆벽을 타고 구석에 떨어지게끔 하는 코스가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포인트를 낼 수 있는. 거기서 포인트를 또 제일 많이 따긴 하죠. 그쵸, 그쵸. 예. 대부분 칠 수 있는 공들이 거의 잘 없어요. 사실 서브가 잘 들어가면.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그 리턴 하시는 분이 받아친다 하더라도 그 공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대부분 찬스볼로 와요, 이게. 그쵸. 그게 중요한 거죠. 또. 보통 이게 잘 해놓고, 스쿼샷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닝샷, 이게 끝낼 수 있는 샷을 치고 난 다음에, 나 잘했어 하고 제자리 그냥 구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어떻게 리턴 하시는 분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볼을, 받아치게 되면 당황해서 반대로 점수를 잃는 경우도 있고, 준비는 항상 정확하게. 보면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현지 씨가 서브 넣을 때, 게임 했을 때, 조금, 조언을 한 가지 해주자면,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개선돼야 될 한 2가지 정도 말씀. 첫 번째는 라켓이 잘 안 빠져 있어요. 대부분 다. 백스윙이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서브를 놓고, 이 T존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를 항상 넣으면 빨리 T존으로 와요. 그래서 다음 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고 나서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치고 그냥 다음 공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러지 말고 항상 빼고 치기 전에 빼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딱 세 가지만 저는 잘 기억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시선. 항상 공을 본다. 네. 자, 두 번째는 백스윙. 항상, 이거는 프로핸드, 백핸드다. 이미 딱 아는 순간 발이 나가기 전에 먼저 라켓을 든다. 백스윙. 그리고 가장 중요한 T존. T존에 최대한 빨리 들어온다.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면도 잘 안 돼요. 사실. 훈련을 많이 해요. 되게 잘 안 돼요. 저희가 나중에는 저 상급 좀 더 많이 할 때는 다음 시간이나 우리 스텝, 효율적인 스텝 이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것도 따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정확한 샷을 구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패턴 몇 가지만 오늘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까 이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아까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또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현진님이 한번 다시 저랑 여기 가지 거예요. 마세요. 왜 자꾸만 뒤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일단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 직선인데 저는 포핸드 쪽 뒤쪽에서 볼 하나 가지고 피딩을 해줄 거예요. 앞에 토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현진님은 그 공을 일정하게 볼을 컨트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세게 치는 것보다 조금 오늘 그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세게는 말고 가볍게 컨트롤만 직선. 우리 현장이 힘드니까 저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눈빛이 걱정이. 그리고 이거는 보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가 이런 간단한 패턴에도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선, 백스윙, T존. 오케이. 자, 준비. 자, 출발. 하나, 직선. 그렇죠. 제가 할게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이스. 치고 빨리.
현진님 T존으로 와야죠. T존. 그렇죠. 공 보고 와야죠. 공 보고. 미리 들고.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왜? 실수를 해야. 너무 그 완벽하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네.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사실 또 실수가 나와야, 아, 저런 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할 때 항상 머릿속에는 백스윙 먼저 뺀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 맞추고 T존으로 다시 들어온다. 오케이. 자, 라켓 빼고, 발 드라이브. 딛고, 그 다음에 스윙하고. 공 어디? 굿샷. 자, 공 라켓 어디? 빼고, 자, 공 어디? 공 어디? 하나, 둘. 현진님 어때요? 볼 하나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습니다. 하나, 둘. 굿샷.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굿샷.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면서, 네. 공이, 어떨 때가, 우리 한팀장 어떨 때가 있냐면, 보세요. 공이 제일 치기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벽에 붙어 있는 거.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네. 이런 거 쳐야 되잖아. 이럴 때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헤드의 프레임, 끝에, 이 프레임 끝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돼. 음. 그러니까 계속 치다 보면 이 벽이 약간 맞을 스치듯이? 때, 이 벽하고 요거하고 직각이 거의 되게.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붙여서, 선생님 피딩을 할 때 네네. 붙여서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데. 내가 디드면서 공 맞추기 힘들 거야. 네. 그래도 계속 한번 연습해보면 벽에 붙는 공 연습도 되게 많이 돼요. 네. 자, 아, 붙이기도 힘든데. 저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도 노력해 네,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네, 돌아가면서 한 방금처럼. 번씩 똑같이 할게요. 혼자 하고 싶어요? 아니요. 같이 해요? 지금 너무 즐거워요. 네. 네. 출발. 자, 하나, 둘. 벽에. 자, 붙어갑니다. 아유, 안 붙었네. 그렇지. 자, 벽에 붙어서. 붙어갑니다. 오, 잘 쳤어요. 벽에 붙여서 치기가 어려운데. 붙어갑니다. 나이스. 자, 더 붙어야 되는데. 많이 붙여보겠습니다. 아, 이거 나이스. 샷. 자, 오케이. 포핸드 쪽 이렇게 붙여서도 이렇게 한번 네. 해봤고요. 이제 포핸드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을 했잖아요. 이게 네. 이제 가장 혹시 공 하나 갖고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요. 근데 되게 처음 해봤어요? 네, 처음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되게 그 타이밍이나 네. 그 순발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공 하나로? 볼 박스 가지고 여러 개 하는 거하고 공 하나 가지고 하는 거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볼 박스 같은 경우는 뭔가 볼 하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빨라요. 그 회전 속도가. 그래가지고 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계속. 네, 훨씬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볼에 대한 집중. 네네네. 좋겠네요. 그렇구나. 네. 확실히 이 볼 박스로 여러 개 가지고 계속 해서 치는 거하고 이거하고 치는 거하고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볼 컨트롤이 되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잘 늘어요. 그쵸. 빨리 늘어요. 맞아요. 어차피 스쿼시는 공 하나 가지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연습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지금 이제 포핸드 한번 해봤고 네. 백핸드도 한번 해볼게요. 네. 백엔드도 한번 도전해 이제 보겠습니다. 공간적인 게 있어서 세게는 말고 조금 천천히 아주 기본이 되는 패턴의 연습이에요. 지금 네.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급자일수록 이런 패턴 연습을 많이 해요. 실제 게임을 하듯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자, 상황이 맞겠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엔드 우리 앞에 힘 빼고 출발. 하나, 둘. 출발. 나이스. 하나, 둘. 현준님. 네? 하나, 둘. 나이스.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오. 자, 여기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선생님 항상 시선은 공을 보면서. 오케이. 자, 이번에도
방금도 우리 이제 지금 스트레이트 연습이잖아요. 한 2번 정도 뒤쪽으로, 크로스 쪽으로 빠졌는데, 스트레이트를 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공에 있는 위치가, 그쵸. 내가 발 딛는 위치가 크로스 쪽으로 빠진다라는 건, 내가 발 디딤하고 공의 위치가 너무 앞벽 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치지를 못하고, 뒤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하고 내 발의 위치랑 공의 위치를 먼저 어디다가 내가 디뎌야 될지 그것만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해서 해보고 네. 아까 포핸드에서 했듯이 백핸드 쪽도 마찬가지. 벽에 붙여서 한번 치우고 아마 네. 포핸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5번 도전해보는 거 5번. 직선으로 5번 대기. 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준비.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죄송. 자, 현준이 준비. 자, 하나. 오케이, 괜찮아요. 둘, 자, 발 위치. 둘. 제가 너무 잘 쳤어요. 벽에 붙어서 지금. 공이 붙어왔어요. 지금. 다시. 자, 둘. 하나, 둘. 2개. 셋. 기다렸다. 나이스. 넷. 자, 준비. 4개. 옆에. 좀 맞았네요. 네. 잘했어. 자, 또 아주 기본적인 지금 이건 그 스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 쪽하고 백핸드 그쵸. 스트레이트로 연습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선생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다른 기술들이랑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선을 배웠으면, 직선이랑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보스트샷. 네, 옆벽을 이용하는 네. 보스트샷인데, 보통 그거는 2사람이서도 가능하고, 3사람이서도 가능하고,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이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은 보스트만 치는 거예요, 뒤에서. 네. 그리고 한 사람은, 스트레이트, 직선만 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방법이 있죠. 3명이니까 네. 2명이서 하는 방법하고 네. 우리 그 현진 씨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저하고 그냥 그 패턴의 방법만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2명이서 2명이서 한다. 보스트 스트레이트로. 네네네. 이건 어느 정도 상황에 이제 정해놓고 둘이서 패턴을 정해놓고 하는 방법 시범을 한번 보일 테니까 네. 현진 씨는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직선을 칠까요? 네, 지금 제가 네. 보스트를 칠게요. 미안한데 조금만 뒤쪽에. 네. 제가 보스트를 치고 선생님이 스트레이트 치고 네. 보스트 치고 한 사람이 스트레이트 또 보스트 준비. 선생님 어때요? 선수랑 연습하는데 되게 좋은 훈련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둘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3명이서 지금 하는 방법? 스트레이트잖아요. 네. 3명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3명이서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겠죠? 우리 현장이 조금 포핸드가 조금 나으니까 포핸드 보스트만 치는 거예요. 네. 뛰어다니지 않고 네. 앞 사람은 힘들겠지. 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의할 점은 너무 한쪽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좀 빠져 있다가 항상 앞으로 나가면서 치기 위해서는 T존에. 네. 그렇죠. 네. 벽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 한번 해볼게요. 네. 미리서 가버리잖아. 지금도 미리서 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공도 오지 않았는데 미리서 가려고 그래. 아, 네. 그러면 많이 이쪽으로 오면 못 치잖아. 절대 그래서 가면 안 돼요. 마중 나가면 안 돼. 자, 고스샷? 스쿼시는 절대 마중 나가면 안 된다. 공을 보고 나가야 보고 된다. 나가야 된다. 네. 보고 공간. 그렇지.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하나, 보고 현진 준비. 기다려. 그렇지. 나가고. 네, 좋았어요.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좋아요. 오, 굿. 하나, 둘. 굿샷. 오. 좋아요. 앞으로 나와서. 굿샷.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 백핸드 치고, 네. 제가 포핸드를 치고, 전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조금 네. 치기 좋게끔. 자, 자, 앞에. 여기를 보세요. 항상 어딜 봐야 돼? 공 갖고 있는 사람을 봐. 몸은 앞에. 항상 시선은 그렇지. 네. 그래야 시작하는지 아니까. 발 편하게 움직여주고. 스트레이트로 치는 거예요. 저는 포스트 칠 거야. 자.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네. 너무 어려웠어요. 길게 빼지 말고. 길게 빼니까 제가 어쩔 수 셋이라는 없어요. 그냥 갖다 대는 조금 직선으로만. 살짝.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보는 사람들 위주로 실제 게임이 아니니까. 네네네. 네. 자, 천천히 하나, 둘. 다시. 아이고. 괜찮아요. 포스트 각 잡기가 되게 힘들죠. 이래서 실력이 많이 늘 수밖에 없죠. 이 연습을 많이 네. 하면. 네, 연습하면 네, 볼 컨트롤. 되게 그렇지. 천천히. 아, 스트레이트 치기가 좀 힘드네요. 스트레이트 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연습을 많이 해요.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 연습은 뭐 구력이 얼마나 됐던 항상 기본기 연습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트 연습은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자, 또 다른 방법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크로스로 이제 보내고 제가 포스트로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 한번 시범을 한번 네. 보여줄게요. 백핸드 제가 포인트 포스트 치면 크로스로 조금 짧게. 네네. 자, 저는 투월 포스트를 칠 수도 있는 거고 3월 포스트를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은 크로스, 한 사람은 스트레이트. 와우, 샷. 네. 이쪽도 포핸드, 이쪽도 이럴 수 있고 백핸드 그렇죠. 쪽도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패턴의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네. 또 세 명이서 할 거 좀 네. 잘 안 되지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지금 방금 크게 이제 드라이브랑 보스만 갖고만 해도 사실 아직도 많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거는 요거였고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드롭샷. 드롭. 네. 드롭 한번 해볼까요? 드롭인데 간단하게는 저희 첫 번째 드라이브 연습했듯이 직선 연습했을 때처럼 네. 바로 드라이브를 치는 게 아니고 드롭을 한번 컨트롤하고 그 공을 연결해서 직선을 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이고 같이 선생님하고 네. 시범을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드롭샷 하는 거 한번 보이고 스트레이트 어떻게 하는지 네. 한번 보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 자, 준비, 출발. 자, 컨트롤 한번. 드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고 다시 드롭 한번. 드롭 한번 드라이브. 드롭 드라이브 이렇게. 오케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 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현재님 도전.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너무 세게 치지 마요. 드롭샷. 네. 출발. 컨트롤. 드라이브. 오우, 샷. 자, 나이스. 잘했는데 보통 드롭샷을 할 때는요. 나중에 게임할 때라 드롭샷을 할 때 조금 피팅을 높게 해주면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 떨어질 때까지. 드롭샷을 할 때는. 예를 들자면, 한번 해주세요. 예. 높게 가겠습니다. 자,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대주면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드롭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짧게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공이 최대한 떨어졌을 때 살짝 대주는 그 팀보드 높이에 맞춰서 그냥 대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뒤쪽에 있을 때 내가 깎아서 눌러서 치는 드롭이 있어요. 나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후자 쪽은 되게 치기가 어려워.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네, 되게 깎아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이 완바운드 되고 최대한 떨어져 있는 걸 살짝만 그냥 밀어서? 갖다 대주기만 하세요. 네. 그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실제 게임에서. 네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자, 도전. 도전.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네, 한 번씩 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기다려. 드라이브. 나이스. 자, 보세요. 멀리 있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내 왼발이 나가면서 최대한 이렇게. 오케이. 타이밍 한번 봐보세요. 출발. 자, 미리서 가지 않고 떨어진 거 기다렸다. 아, 네. 그죠? 자, 드롭만 한번 해볼게요. 드롭만. 네. 드라이브만. 드롭만. 멀리 있다가. 안 돼. 너무 빨라요. 안 돼요. 가서 기다리면 안 돼. 더 기다려야 돼. 자, 다시 도전. 하지 마세요. 하나, 천천히. 그렇지. 지금 그 타이밍이에요. 아, 그 타이밍. 네네. 알겠죠? 거의 공이 떨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치는 이 한 발이 거의 떨어질 때 나가면서 쳤고 이렇게 내주는 아, 거야. 네네. 미리 기다렸다가 대주는 게 아니라 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체중 이동 하면서 하나 나가면서 좀 약간 빨랐어요. 지금도 약간. 빨라서. 몇 번만 해볼게요. 될 것 같아. 아는 것 같아요. 5번 안에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 가지 마세요. 지금. 그렇지. 지금보다 더 늦어도 돼. 아, 네. 다시 한번. 자, 힘을 빼고 편하게 있어요. 자, 편하게. 둘. 힘 빼고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처럼. 그렇지. 타이밍은 그거야. 알겠죠? 드롭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 거의 시간이 끝났는데 드롭샷을 실질적으로 할 때 너무 그러니까 스쿼시는 미리 가서 기다리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내가 한 발 정도 나갈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네. 샷을 할 때. 네. 그게 드라이브가 됐든 발리가 됐든 포스트가 됐든 드롭샷이 됐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공을 치면서 미리서 가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한 템포 죽여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했었던 이 패턴의 연습 외에 굉장히 많은 패턴 연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상급자 아직 우리 2주 정도 더 남았으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하고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브 넣는 거, 받는 거, 그 다음에 패턴, 몇 가지의 패턴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땠어요?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고, 네. 항상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방송이어서 그냥. 아닙니다, 진짜. 진심, 저 거짓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조금 이번 시간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스쿼시장에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하다 보면 아마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